이번 주 발표될 시장의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핵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지난주를 되돌아보자면 최근 어느 때보다 호재가 많았지만 악재 한 방으로 투자자들을 미궁에 보내버린 한 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6만 7천 달러 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은 미국 고용시장에서 연이어 호재성 지표들이 터지자 7만 2천 달러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간단히 지표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4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공개하는 부인 이직 보고서가 예상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죠. 5일에 나온 5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예상보다 악한 수치였고, 6일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악화했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상승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미국 고용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7일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였어요. 고용 증가분이 예상치를 10만 명 가까이 뛰어넘는 27만 2천 명으로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잠시 공포에 빠졌고, 7만 2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6만 8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으며, 알트코인 가격은 그보다 한층 더 강하게 하락했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날 함께 발표된 미국 5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증가한 4.0%였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인데, 즉 어떤 지표에서는 고용이 좋게, 어떤 지표에서는 고용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엇갈린 미국 고용 지표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고용 이외에도 뚜렷한 호재성 소식이 있었죠. 바로 주요 7개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5일 기준금리를 기존 5.0%에서 4.75%로 0.25% 인하했었고, 유럽 중앙은행은 하루 뒤인 6일 4.0%였던 기준금리를 3.75%로 낮췄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7개국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아서에이즈는 중앙은행이 시작한 불꽃놀이가 암호화폐를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논평했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동참할지 안 할지가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G7이 모두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그것 자체로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죠. 다음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투자금이 다시 활발하게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호재거든요. 5월 초 이후 지난 3주일 동안 누적 유입액이 2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특히 4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8억 8,660만 달러가 유입돼 화제를 낳기도 했었어요. 하루 평균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450개 정도인데 ETF에서만 몇만 개씩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현물 ETF 부분 승인에도 이렇다 할 만한 후속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ETF가 출시되면 매달 5억 6,900만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찬물을 끼얹기도 했기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으로 보이거든요. 지난주까지 무난하게 여겨졌던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큰 물음표가 띄워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우선 화요일인 12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에는 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축인 물가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 발표 사이에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6월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발표하는데,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결정이 유력하거든요. 다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놓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상당한 파장을 자아낼 것으로 보이기에 이 점 역시 주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14일에는 옐런 재무장관 연설과 G7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말해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 모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력이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는 주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시장의 관련 지표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확실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장 분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먼저 XRP 레저의 1분기 보고서를 체크해 볼 건데 네트워크가 여러 지표에서 증가를 기록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증가는 지불, 결제 분야였거든요. 관련 지표를 보면 XRP 스크립트가 지원하는 기능인 비문에 힘입어 플랫폼의 1일 결제량이 350% 증가하여 하루 200만 건의 거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말에 네트워크의 AMM은 덱스 볼륨이 41% 증가하면서 활성화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매우 기대되는 리플의 USD 고정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 소식도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에서 출시되는데 효율성을 위해 XRP 레저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고 광범위한 호환성을 위해 ERC20 토큰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리플 측은 이렇게 증가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보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을 때 충분한 효율성과 활용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출시 예정을 알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또 하나 기대되는 소식으로 리플이 조지아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트빌리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대행과 금융 및 감독 기술개발 책임자 그리고 리플의 주요 인사까지 모여서 조지아 경제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인 협력 노력에 중점을 두어 회의를 했었어요. 이 회의는 국가 내에서 첨단 디지털 금융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리플은 이미 조지아 국립은행과 관련되어 디지털 라리 파일럿 프로젝트의 기술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금융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려는 은행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조지아 은행이 생태계를 확장함에 있어서 리플의 중추적인 역할은 CBDC 플랫폼을 사용하는 디지털 라리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강조되고 있고 이 관련 작업은 글로벌 금융 연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금융 서비스에서 리플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기에 매우 기대되는 파트너십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보고 각 나라들과 핵심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가며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보다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현재는 소송이라는 큰 장애물에 가로막혀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리플이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지금 리플의 가격이 그리워질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라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